배우 오달수가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그럼 상대방은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건가? 안녕하세요, 고변의 법률 꿀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범죄와 무고죄입니다. 대략 1년 반 전이죠. 미투 운동에서 성추행의 가해자로 지목됐던 오달수, 그 이후로 모든 활동을 접었었죠. 그 오달수에 대해서 최근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 불기소 처분은 검찰청에서 내리는 처분이에요. 법원의 무죄 판결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수사를 해보니 법원까지 넘길 필요도 없다는 결정입니다. 주제가 좀 무겁죠?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사실관계를 보면 두 사람이 직장 동료 사이인데 후배 여성이 직장 선배인 남성을 고소를 했어요. 자신에게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그런데 그 고소가 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자, 이제 고소당했던 선배 남성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이 남성은 여자 후배를 무고죄로 고소했어요. 결국 여자를 무고죄로 기소되게 만듭니다. 1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배심원들이 다수 의견이 유죄였어요. 여성이 무고죄 유죄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유죄의 결정적인 논거 중에 하나는 남성과 여성이 사건 당일날 손을 잡고 걸어요. 이런 신체 접촉을 하는 게 CCTV에 찍혔어요. 이게 증거로 제출됩니다. 그리고 2심에서도 무고죄가 유죄가 선고됐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무죄다라는 취지로 원심인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걸 파기환송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경우 원심법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무고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무고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성폭력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꼭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억울하다면서요. 그런데 이런 성범죄에서 무고죄로 고소를 한 경우에는 성범죄 유무죄가 판단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아요. 무고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무고죄를 진행하지 않고 들고만 있는 거예요. 당사자 입장에선 미치겠죠. 자, 다시 판결로 돌아와서 1심과 2심에서 무고죄를 유죄로 판단한 이유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여성이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하는 게 입맞춤이에요. 선배가 자기한테 입맞춤을 했다는 건데, 그 입맞춤을 하기 전에 손을 잡고 돌아다니는 등 신체 접촉을 하는 CCTV가 증거로 제출됐어요. 두 번째, 남성의 유형력 행사나 어떤 협박성 발언 같은 것도 없었어요. 세 번째, 여성이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일어난 이후에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어요. 1심과 2심은 이런 점을 근거로 해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런 논거들을 여자가 남자로부터 기습적인 추행을 당했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맞춤까지 동의나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말도 해요. 그러면서 성폭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사실에 대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도 그 자체를 무고죄를 범했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서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을 했어요. 요약하자면 여자가 나를 성폭행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도 그것만으로 무고죄라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이건 원론적으로 맞아요.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나오는 이유가 그 죄를 증명을 못했기 때문이지 그 죄가 정말 없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까 1, 2심에서 무고죄를 유죄로 판단한 논거들이 있죠. 강제추행 이전에도 신체 접촉이 있었다든가 남자의 강압적인 폭력이나 협박성 발언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에 하는 행동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무고죄를 주장할 때 주장할 수 있는 논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 저는 이 판결을 보면서 이런 주장이 무고죄의 직접적인 근거가 아니라고 배척을 해버리면 앞으로 무고죄는 거의 인정되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이 판결의 취지가 완전히 잘못됐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내렸다고 무고죄가 100% 성립한다,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번 판결처럼 무고죄라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논거들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다 이렇게 내쳐버리면 내가 무고죄를 범했습니다라고 사실상 자백을 하기 전에 무고죄를 인정받기가 어렵다고요. 자,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좀 줄 필요도 있지 않았나. 단순히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는 논거로 날려버릴 만한 증거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폭행 고소를 당했는데 검찰의 불기소 처분,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있어도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게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결의 요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오달수 사건의 결론은요, 오달수 씨가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기는 어렵죠. 특히 여론 때문에라도 큰 역풍 맞을 거예요. 그리고 고소했다 하더라도 지금 본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서 아마 무고죄 혐의가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변의 법률 꿀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